형제, 저는 현대 데이팅 역학에서 매혹적인 무언가를 관찰해 왔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을 위해 이것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자들이 평등을 옹호합니다. 모든 것에서의 완전한 평등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남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직접성으로 자신의 남자친구들에 대해 가지는 같은 기대로 대하는 순간, 충격. 완전하고 총체적인 충격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상담, 코칭, 그리고 관계 역학 분석에서 얻은 관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드러낼 것은 당신이 패턴을 보면 너무나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이러한 진실에 대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언된 선호대 드러난 선호자,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현대 데이팅 문화는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홍보합니다. 같은 기준, 같은 대우, 같은 기대, 맞죠? 그것은 모든 곳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팅 앱, 대중문화. 모든 것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라.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코칭 고객의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생활을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했습니다. 명백히요. 이 남자, 성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정확히 그녀가 그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녀가 문자에 답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그것을 반사합니다. 그녀가 청구서를 나눕니다. 그는 결코 지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그의 비용으로 농담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를 감정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불렀습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그가 그녀를 남자 중 한 명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여기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녀는 이론적으로 평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것이 특정 혜택을 잃는 것을 의미할 때는 아닙니다. 그녀가 내보내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받는 것을 의미할 때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인지 부조화는 놀랍습니다. 중요한 명확성이제 누군가가 제 목을 물어뜯기 전에 저는 모든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대부분의 여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 데이팅 역학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특정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패턴이요. 행동 심리학의 연구는 우리에게 매혹적인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선언된 선호 대 드러난 선호.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 대 실제로 반응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격 엄청납니다. 관계 역학에 대한 연구는 이 단절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평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평등이 이점을 잃는 것을 의미할 때 갑자기 서사가 바뀝니다. 갑자기의 왜, 특별한 상황,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1초 걸리지만 이 영상이 같은 역학을 보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의 평등 대 대우의 평등, 제가 의미하는 것을 분석해 봅시다. 결과의 평등 대 대우의 평등,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끊임없이 혼동됩니다. 어떤 개인들은 동등한 권위를 원하지만 동등한 책임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목소리는 원하지만 동등한 책임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의사결정 권력은 원하지만 동등한 결과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 이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자들도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특정한 역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때 발생하는 충격이요. 직접 소통의 역설. 저는 이것이 수십 번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직접 소통하는 남자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게임 없이, 혼합된 신호 없이, 그저 솔직한 대화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녀가 한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고 직접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비열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는 가혹합니다. 그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설을 보십니까? 그의 남자 친구들과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정상이고 심지어 기대됩니다. 야, 그건 멍청한 결정이었어. 아무의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솔직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관계에서 같은 직접성을 적용하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제 심리학적 분석이 더 깊어지는 곳입니다. 사회적 조건화가 여기서 거대한 역할을 합니다. 여자들은 종종 간접적으로 소통하도록 사회화됩니다.
비판을 부드럽게 하도록 행간을 읽도록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직접적이도록 사회화됩니다. 의미하는 것을 말하도록 감정적 처리 없이 솔직한 피드백을 다루도록요.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소통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요구하면서 성별 특정 소통 수용을 기대할 때 그것이 혼란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고객의 사례 저는 최근 이 정확한 역학을 경험한 누군가를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관계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력 결정, 동등한 입력, 재정적 결정, 동등한 발언권, 거주 상황, 동등한 투표.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도 그녀가 화났을 때를 직관적으로 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읽기를, 소통 없이 그녀의 필요를 예측하기를요. 그가 그러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충분히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지 않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정확히 남자 룸메이트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고 주장한 기준이요. 만약 그의 친구가 무언가에 대해 화났다면 그는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직접 소통, 명확한 기대, 마음 읽기 필요 없음. 심리학적 관점에서 단절은 매혹적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혼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의 동등한 대우, 성별 차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영역에서의 특별한 대우. 그 선호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부르세요.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보성입니다. 상보성과 평등의 차이, 그리고 상보적인 관계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연구는 실제로 많은 성공적인 장기관계가 동일한 역학보다는 상보적인 역학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강점, 다른 역할, 다른 기여,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상보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평등이라고 부르고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의 패턴, 여기 제가 일관되게 관찰한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동등한 감정 노동의 기대입니다. 다시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게 들립니다. 두 파트너 모두 관계에 감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둘 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에게 기대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감정적 처리가 필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가 모든 감정, 모든 우려, 모든 약간의 불안을 그에게 종종 기대되는 것과 같은 기간과 같은 강도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요. 많은 파트너들은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평등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감정적 바위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 감정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등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 언어로 차려입은 성별 특정 기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이 모든 것입니다. 신체적 기준의 이중잣대, 이것이 펼쳐지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신체적 기준입니다. 저는 여자들이 파트너에 대한 광범위한 신체적 요구사항 목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키, 체격, 체력 수준, 스타일, 그들의 모든 선호도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두 선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선호도를 가질 때 갑자기 그것은 얕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대상화입니다. 갑자기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분석 아래 무너집니다. 신체적 선호도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 변론입니다. 짝짓기 선택 심리학의 연구는 두 성별 모두 신체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호도를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문화적 허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잠재적 파트너로부터 관찰하는 기준에 대한 같은 개방성을 적용할 때 충격, 모욕, 피상성의 비난. 해결책은 정직 이 모든 것에 대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저 정직을 요구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보적인 역학을 원한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만약 당신이 특정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과 다른 영역에서 현대적 평등을 원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소통이나 감정 처리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통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 그것을 평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혼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충격을 만듭니다. 그것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단절을 만듭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 정직해질 때 관계가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등을 유행어로 사용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특정 역학을 정의하기 시작할 때요. 가치의 평등이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동등한 가치 대 동일한 기능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가지면서 동등하게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CEO와 CMO는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입니다. 동등한 가치는 동일한 기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데이팅 문화는 이러한 개념들을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동이 거대한 혼란을 만듭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동시에 성별 특정 이점을 기대하면서 평등을 옹호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점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때 진정한 충격이 발생합니다. 상호성과 게임 이론,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론과 상호성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늦는다면 누군가가 당신과의 시간 엄수를 우선시하기를 멈출 때 화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헌신에 대해 캐주얼하다면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반사할 때 충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력에 일관성이 없다면 동등한 일관성 없음이 당신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우 기준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직접성으로 대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루기를 기대한다면 그 같은 직접성이 돌아오는 것이 충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똑같이 확고한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시간보다 자신의 경력을 우선시한다면 당신의 파트너로부터의 동등한 우선순위는 논리적 결과입니다. 충격은 누군가가 일부 영역에서는 상호성을 기대하지만 어떤 영역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는 면제를 기대할 때 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상보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불명확한 기대입니다. 책임의 비대칭. 이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일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행동심리학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에 편안하지만 같은 책임을 받는 것에는 덜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향입니다. 성별 특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등 대화에서 그것은 특히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저는 여자들이 모든 진술, 모든 행동, 모든 함의에 대해 남자들을 책임지게 하는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좋습니다. 책임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책임지게 할 때 반응은 종종 방어적입니다. 갑자기 맥락이 있고 정상 참작 가능한 상황, 이 상황이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시 남자들도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시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요청했을 때 그 같은 책임 기준이 기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한 충격은 어쩌면 평등 요청이 진술된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비로운 성차별주의, 여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완전히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성차별주의의 개념입니다.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거부하지만 자비로운 성차별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성차별주의, 그것은 좋게 느껴지는 특별 대우입니다. 성별 특정 배려에서 오는 이 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정직하다면 자비로운 성차별주의가 자동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여자가 특정 전통적인 구애 역학을 원하고 한 남자가 기쁘게 그것들을 제공한다면 아름답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특정 전통적인 지원 역학을 원하고 한 여자가 기쁘게 그것들을 제공한다면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동의하는 성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자비로운 성차별주의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비로운 성차별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적용될 때 충격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재정적 역학,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재정적 역학. 저는 이 지형을 항해하는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현대 여성, 독립적, 자급자족,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휴가비를 지불하기를 기대할 때 놀랍니다. 또는 그가 자동으로 저녁 식사 청구서를 집어들지 않을 때, 또는 그가 결혼 비용에 대해 더치페이를 제한할 때요. 만약 당신이 재정적 평등을 원한다면 그것이 재정적 평등이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그것은 혜택의 불평등과 함께 기여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상호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평등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특정 역학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기만 하세요. 같은 원칙이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만약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비용을 동등하게 나누기를 기대하지만 그러고 나서 재정적 결정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원한다면 그것도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제공 없이 권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중간 지점 찾기 해결책은 모두가 동일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해결책은 소통 스타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선호도 모두를 존중하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보성 틀을 위해 평등 틀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강요되는 하나의 접근법보다는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요. 수백 가지 관계 역학을 분석하면서 제가 배운 심오한 무언가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가장 행복한 커플들은 평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가치 창조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둘 다 우리의 강점을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한 가치가 동일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상보적인 기술이 종종 중복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상황에 기반한 역할의 유연성이 엄격한 평등 시행보다 더 많은 안정성을 만든다는 것을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위한 조언, 이것을 보고 있는 남자들에게 여기 제 조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들이 평등을 원한다고 말할 때 명확화 질문을 하세요. 평등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갈등에서, 의사결정에서, 재정적 역학에서, 소통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평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평등 버전이 당신의 것과 일치하는지 결정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단지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리 그것을 아는 것이 나중에 충격과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여자들에게 여기 당신에 대한 제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잔인하게 정직해지세요.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관계에서 당신이 실제로 가치 있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요. 만약 그것이 일부 전통적인 역학을 포함한다면 그것을 소유하세요. 현대 이데올로기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선호도를 가지는 것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기대 세트를 비밀리에 희망하면서 한 세트의 기대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화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에게 혼란을 만듭니다. 최종 진실 이러한 패턴을 분석한 후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역학의 어떤 혼합을 원합니다. 그들은 일부 영역에서 평등을, 다른 영역에서 상보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일부 성별 특정 차이를 유지하면서 가치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건강한 자기인식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별 특정 역학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도 퇴행적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선호도를 숨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평등 언어로 차려입힙니다. 그들은 문화적 메시지와 충돌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대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적 혼란이 관계 혼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에게 제 초대가 있습니다. 명확해지세요. 정직해지세요. 구체적이 되세요. 평등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멈추고 정확히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어떤 것이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읽기를 기대하기를 멈추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대우받고 싶다고 말한 정확히 그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때 충격받기를 멈추세요. 소통이 모든 것입니다. 정직이 모든 것입니다. 자기인식이 모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만약 이 진실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단단하다고 적어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혼란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 위에 지어진 관계,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의 충격받은 실망보다는 상호 이해에 기반한 파트너십. 그것이 제가 오늘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닙니다.
남자 대 여자가 아닙니다. 단지 명확성, 정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기인식.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원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짓는 방법입니다.